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긍정은 천하를 얻고 부정은 깡통을 찬다라는 강의를 제가 좀 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요. 긍정이 무조건 좋다, 부정은 무조건 나쁜 거다 라는 게 아니라 긍정을 통하여 우리가 평소에 어떤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긍정의 에너지를 미리 잘 유지시켜 놓으면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충격을 받더라도 이 마음의 상태가 긍정의 에너지가 되어 있으면 반응은 또 좀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몸이 아프지 않아도 병원을 간다고 했죠. 건강검진센터를 간다고 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신병원이나 상담을 받으러 가지만 정신병이 없거나 정신질환이 없더라도 미리 정신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예방책이 뭐냐? 바로 긍정의 에너지를 피워놓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긍정의 에너지를, 긍정의 심리학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의 힘 이야기하고요. 긍정의 꿈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 꿈을 목표로 실현시키는 방법, 오늘 강의 내용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 그래서 강의 나오겠습니다. 자, 바로 누구냐면 마틴 셀리그만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뭐라고 했냐? 심리학은 인간의 약점, 장애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강점, 특성에 대한 학문이다. 자, 우리가 어디 가냐? 심리 상담소 간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심리학을 배운다.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지지만, 심리 상담소를 간다. 그러면 되게 이상한 사람, 정신과에 간다.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야만 꼭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마틴 셀리그만의 주장에 따르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배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강점, 약점의 강점과 특성에 대한 학문이다.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는 공감했습니다. 이 마틴 셀리그만의 이 주장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병이 걸려서 병원을 찾을 때 이미 암이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 단계에 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병이 나지 않더라도 미리 건강검진을 받듯이 우리의 긍정의 에너지도 테스트를 통해서 미리 그 수치를 올려놓으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셀리그만 교수가 추천한 행복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긍정적인 정서, 그래서 EPRMA를 해서 앞에 약자를 땄네요. 긍정적인 정서, 뭐든지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몰입, 어디에 몰입이 되어 있을 때,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 때 상당히 사람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몰입, 집중, 그러니까 게임에 집중되고 어디 마약에 집중되고, 그죠? 이런 걸 도박에 집중, 그런 집중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집중은 맞긴 맞지만 그거는 아주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몰입이죠. 좋은 몰입은 독서의 몰입, 운동의 몰입,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사색에 대한 몰입, 그죠? 자, 그래서 몰입할 때고요. 그 다음에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좋을 때 이 긍정적인 정서가 느껴지고 또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행복과 긍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을 느끼지 부정적인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 될 확률이
100% 높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관계가 안 좋은데 나는 행복하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이런 사람보다 돈은 많이 없지만 관계가 좋아서 행복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돈은 관계는 안 좋은데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걸만 봐도 어떤 사람은 나는 관계는 안 좋아도 되니까 돈만 많으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의미입니다. 의미. 자, 의미하고 또 같이 연결되는 게 여기 말을 안 했지만 가치거든요. 의미와 가치를 둔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나는 어떤 의미를 두느냐? 저는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 학점을 주는 의미,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학점을 잘 받고 통과를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패스를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이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아서 실행에 옮기고 그 실행에 옮긴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뭡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를 꾀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관심이에요. 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를 보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미는 변화예요. 변화. 자,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마틴 셀리그만은 이 의미를 행복의 요소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성취입니다. 성취. 뭔가 달성하는 거죠. 뭔가 매번 달성하는 것도 없고 매번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가 달성하고 이루고 매번 다 잘 되지는 못하지만 성취감을 맛보려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성취감을 맛보지 가만히 앉아있어서 성취감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성취감 이꼬르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행복의 공식으로 내세웠지만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긍정의 정서를 키우는 요소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긍정의 정서가 높냐 낮냐는 회복 탄력성, 레질런스를 테스트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그 즉시 어떻게 해야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부터 생각한다. 그러면 5, 아니면 1, 그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죠? 5. 비판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위기에 오히려 더 침착하게 행동한다. 쉽지 않죠? 새로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있다. 그죠? 뭐 안 된다, 못 한다, 왜 안 돼? 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죠. 나 자신을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죠? 네.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갈등은 피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휘말리기보다 통제하는 편이다. 그죠? 그죠? 잘 통제하려고, 설치하려고 하고, 그죠? 화난 감정 속에, 그죠? 휘말리기보다는 통제가 낫죠. 나의 직감을 믿는다.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 현 위치에서 자신감, 안정감을 느낀다. 자, 이렇게 만들었지만 마틴 셀리그만이 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저는 어떤 위기나 시련에서도 빨리 그 위기를 극복하고 탁 튀어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회복 탄력 지수를 했더니 점수가 되게 낮아요. 낮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나 어떤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는 어떤 이런 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결국은 회복 탄력성 지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꾸는 꿈이 크고 원대하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은 실패예요. 실패의 관문을 거치지 않고 원대한 꿈을 이룰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련과 역경이 내가 꿈이 크고 그죠? 큰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면 내가 꿈에 맞는 실패를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실패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에너지원은 바로 긍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핵심이죠. 자, 그래서 회복 탄력성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테스트입니다. 나는 목표를 정해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꾸준히 해나간다. 나는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낸다.
나는 한 번 시작했더라도 실패하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한다. 나는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 나는 기분이 나빠져도 마음만 먹으면 괜찮아질 수 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짜증내지 않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의 성격은 긍정적이다. 나는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을 자신이 있다. 나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를 도와줄 가족, 친구들이 많다. 나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심심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가족과 친구가 있다. 가족이 계속 나오네요.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다. 나는 갑작스럽게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떨지 않고 잘할 수 있다. 나는 친구들을 잘 설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이 조금 다르죠. 앞에 질문하고. 근데 그 질문지가 좀 내용이 달랐더라도 결국은 점수가 높으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은 거고, 점수가 낮으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낮습니다. 근데 의외로 가족이나 친구가 내가 어려운 당할 때 도와줄 친구다, 나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 내 편이 되어준다, 이게 있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그 기댈 곳이 있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외톨이가 되고, 외톨이 되어가지고는 긍정의 에너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꾀한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자신과의 관계도 좋고 타인과의 관계도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도 나와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회복 탄력성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네,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요즘에 이거 다 공유됩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교육청의 자료거든요. 우리 아이 회복 탄력성 키우기 자가 테스트 해가지고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긍정의 힘이 필요한 이유. 자, 몇 가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긍정의 힘이 왜 필요한가? 자, 자신감 향상, 자존감 향상. 자, 여러분 우리 입시 실패, 취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자 이렇게 계속 실패를 연발한다면 자존감 엄청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짐과 동시에 긍정의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자신감을 또 키우고 자존감을 회복해야 우리는 긍정의 에너지를 키울 수 있거든요. 모든 일이 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자, 모든 일이 내 마음먹어도 된다. 그것도 큰일이에요. 나는 마음만 먹었더니 뭐든지 다 되더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너무 또 자만합니다. 너무 또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도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 너무 안 되는 문제, 너무 잘 되는 문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정상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긍정적인 마인드 합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과의 약속 이행이에요. 자신감은 타인과의 약속 이행이거든요. 자신과의 약속 이행이 뭐가 있을까요? 남들한테 공개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 내일 아침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꼭 누구한테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나 오늘 책 5쪽 읽고 자야지.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고 자야지. 이렇게 나 자신과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런 약속을 잘 실행에 옮기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가거든요. 나는 지금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적당히 먹어야지, 10시 이후에는 안 먹어야지. 그걸 지켰어요. 먹고 싶으면 참았어요. 자존감 올라가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나는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자존감 올라가는 거죠. 누구한테 나 자격증 딸 거야? 자, 했더니 땄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자신감 생기겠지만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자신감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인데,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한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좀 이해력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되는 게 없다고 볼까요? 뭐 성적도 되게 낮고 원하는 장학금도 못 받고 아르바이트도 못 구해지고 심지어 취업도 안 되네요. 그리고 여자친구 헤어졌어요. 남자친구 헤어졌어요.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자기 꿈도 떨어졌어요. 다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은 낮을지 모르지만 자존감은 낮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나를 떠나거나 가족이 나를 싫어하거나 이렇게 하면 물론 좀 더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거나 또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다고 치고 그랬을 때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 맞잖아요. 아무리 인공지능 유전자학이 발달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을 복제하더라도 AI 기술이 그죠? 네, 인공지능 발달하고 뭐 하여튼 유전자 발달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지만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돈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정신까지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쌍둥이도 태어날 때 유전자가 다르고 그죠? 능력도 다 다른데 과연 나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나요? 예뻤어요? 물론 예뻤어죠. 하지만 더 진짜 이유는 귀하기 때문에 그 많은 다이아몬드가 예쁘지만 길거리에 널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안 주워요. 결국은 소중하다 이 생각하면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런 나한테 내가 나를 천대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이론상 설명하면 다 맞는 말인데 너무 힘들어하거나 좌절을 경험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는 사실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겨서 성공을 해보라. 성취감을 맛보라. 약속 이행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것이 뭐가 있을까? 그 작은 것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기상, 취침 시간 이런 걸 규칙적으로 해봐라. 그 다음에 청소를 해봐라. 그 다음에 운동을 해봐라.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라. 독서를 해봐라. 자기 개발을 해봐라. 또 자기 암시를 해봐라. 이런 이것도 더 쉬운 것도 있겠죠. 아주 책을 전혀 안 읽는 사람은 책을 한 페이지만 읽어봐라. 꾸준히. 이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그렇게 하면 제가 해본 결과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존감이 올라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한 감정, 기분이죠.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거 했는데요. 자, 행복한 기분을 느낄 때 뭐가 생긴다? 긍정의 기분이 생긴다. 근데 행복에 대해서 지금 강의지가 않았지만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건 뭐냐면 바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이렇게 기계 장비, 휴대폰 이런 게 없으면 제가 못 찍잖아요. 전기가 지금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찍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찍잖아요. 자, 여러분이 저를 봐주지 않는다, 많이 봐주지 않는다면 저 역시 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소하지만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소하지만 그죠?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들여서 껌 하나를 사 먹어도 그 껌을 만든 사람이 있기에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이 마이크도 감사할 일이고 들고 있는 빈폰도 감사할 일이고 입고 있는 옷도 감사할 일이고 넥타이도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우기 이런 거 들어가면 우리의 마인드를 긍정의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막 없애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걸 채워요.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걸 새로 채워서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서 내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감사한 걸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교하지 마라. 너무 비교하다 보면 불행해지거든요. 물론 비교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은 비교를 하다 보면 항상 불행해요. 많이 가져도 불행하고, 그죠? 99개를 가지고도 100개를 못 채워서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욕심을 좀 버려야 되겠죠. 승무원 인물이 되기. 자, 긍정의 에너지. 자, 승무원 인물. 자, 에브라임 링컨 우리 앞서 나왔죠. 자, 18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 되고, 라이트 형제 805번의, 야, 이 정도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도전은. 에디슨은 10,000번에 가까운 도전 끝에 뭔가를 이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부한 인물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앤서니 라빈스, 브라이언 트레이시, 폴 마이어, 스티븐 코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리더십을 좋아하니까 리더십 대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실제 영상도 보고 책도 많이 읽고 하는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을 같이 보다가 보니까 나도 그걸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많은 실패와 시련 속에서 뭔가를 해냈다면 나도 그런 시련과 실패 속에서 뭔가를 해낼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위기가 찾아오고 힘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이 위인들도, 내가 존경하는 이분들도 그걸 다 경험하고 그 자리에 갔는데 나라고 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겠는가? 나도 이런 시련과 역경을 다 건너뛸 수는 없다.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실패의 관문을 넘어야만 내가 원하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무원 인물, 그런 인물을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 강연에 있으면 강연 좀 듣고 실제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지런한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 아는 교수님은 책을 열심히 쓰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닮아가고, 또 아는 분은 책을 열심히 읽는데 그 책 읽는 것에 또 닮아가고, 또 아는 분은 또 열심히 또 바른 생활 하는데 또 닮아가고,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잠재 능력입니다. 자, 우리의 잠재 능력 보세요. 이 빙산을 일강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이 잠재 능력과 보이는 현재 능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잠재 능력 어떻게 깨울 수가 있을까요? 이 강의를 내가 아니지 않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는 모르는데 남이 나의 능력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자, 그래서 잠재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방법은 바로 앞서 셀리그만이 행복 공식에 나와 있던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 집중력. 여러분이 대학을 들어왔을 때 이미 이 잠재 능력을 깨울 방법을 갖고 들어왔어요. 이미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집중과 몰입을 하잖아요. 집중과 몰입. 집중과 몰입. 맞죠? 집중과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잠재 능력을 깨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분산하면 자기의 잠재 능력을 깨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곳에 좀 몰입하고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만 그 능력이 깨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이게 분산시키면 안 돼요.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안 되면 저거, 이거 너무 왔다 갔다 그리면 저는 자신의 끼와 재능을 저는 끄집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방미인 다 잘하려고 안 돼요. 그래서 한 분야를 선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잘하려고 하면 모르겠는데, 축구면 축구에 관련되어서 그죠? 공격수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는 수비수,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죠? 근데 너무 다 잘하려고 하는 거죠. 축구도 잘하고, 또 골프도 잘하고, 또 피아노도 잘 치고, 그죠?
뭔가 책도 잘 쓰고 너무너무 분야별로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제발 뭐 제빵도 잘 만들고 뭐 요리도 잘하고 물론 다 잘하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다 이것저것 다 배우다 보면 진짜 자기가 전문가로서 깊이 있게 쌓아야 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천재가 아니고서는. 그죠? 물론 타고난 천재는 맞지만 그런 어떤 기질적인 천재적인 부분을 잘 노력을 해서 기량을 발휘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나는 그런 능력이 타고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잘할 수 있다 이런 건 없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타고났지만 노력을 통해서 갈고 닦아야만 실력 발휘가 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잘하더라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긍정적인 키우는 방법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말을 긍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을 긍정적으로 한다. 말을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가 켜지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오늘이라는 24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자. 나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뛰어난 재능이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을 믿는다. 나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봐야만 한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신인의 사나이 김상환은 정말 훌륭하구나. 자, 이런 말들 저는 제 자신한테 힘 빠질 때마다 많이 해줘요. 근데 정말 그 말처럼 또다시 에너지가 솟고 뭔가 또 도전하게 되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한다. 두 번째 볼까요? 바로 인지치료. 자, 이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다 적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다 적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긍정으로 바꿔보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다 적어서 그걸 긍정으로 바꿔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번 요약할 때 이거 내용을 적어보세요. 부정적인 내용을 좀 본론에다 좀 적고 그걸 긍정으로 바꿔보세요. 그걸 몇 가지 적으세요. 그걸 적는 학생은 이 친구는 강의를 열심히 들은 학생이구나. 이런 내용이 없으면 이 친구는 강의 내용을 열심히 안 들은 학생이구나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나는 이렇게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이거 긍정을 어떻게 말할까? 나는 부잣집에 태어난 거나 다름없다.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자, 이거 긍정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그죠?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생명을 잘 유지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한번 되어보자. 아니 부모는 나한테 부를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지만 나는 내가 꼭 부자가 되어서 내 자식한테 금수저로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인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든 긍정으로 바꿔보는 거죠.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강의를 진짜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도 없는 청중 앞에 카메라 앞에 계속 서서 하니까 참 힘들어. 정말 죽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긍정으로 생각하면 또 이런 그 시간을 잘 할애해서 또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쉽게 자기 편할 때 언제든지 강의를 보고 그 내용을 또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걸 긍정으로 바꾸면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그 유튜브가 있어서 너무 좋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더더욱이나 울산은 아직 그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서울 경기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환경이라서 너무 좋아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목적성 있는 삶을 살아간다. 자, 목적성 있는 삶 이야기했잖아요. 자, 목적성이 뭐예요? 목적성은 꿈 넘어 꿈이에요. 꿈 넘어 꿈. 내가 이룬 꿈으로 이 사회에 뭔가 이루어야지 한다. 자, 기업의 정체성이 1차적으로 뭘까요?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을 내야죠.
그 다음에 2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수익을 벌었으면 뭐 직원들 잘 월급 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복지나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또 기업의 2차적인 어떤 정체성이죠. 그 다음 3단계는 뭘까요? 바로 사회 환원이에요. 내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복지도 신경 쓰고 다 했지만 더 넓게 이 사회,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사회 환원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내가 처음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성적도 높이고 또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 이런 거 하다가 2단계 중간에 자성재성이 정말 내가 좋은 성격,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좋아하는 친구, 또 관심 분야 이런 쪽으로 가다가 3단계 올라가는 우리가 자성재성이 정말 내가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베풀고 1단계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목적성은 그 3단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3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은 3단계의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 3단계의 자성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홀몸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홀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목적성있는 삶은 어떻게 보면 이타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긍정의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자신과의 약속 이행이죠. 아까 했지만 자신과의 약속 이행을 통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를 잘하면 자존감과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기면 자기 관리도 잘하게 되고 그 자기 관리가 잘 된다는 그 얘기는 결국은 자존감과 자신감 불을 일으켜서 동기유발이 되어서 뭔가 도전할 의식, 끈기도 생긴다 이 말이죠. 결국은 다 물고 묶이는, 엮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은 뭐냐 보면 결국은 사람의 자존감과 자신감인데 그 기본을 이끌어내는 힘은 바로 약속 이행이라는 거예요. 실천이라는 거죠.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뭔가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는 엄청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에너지는 자신과의 약속, 타인과의 약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좀 여러분이 막 어느 날 이렇게 만나면 우리 그냥 식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빈말을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나서 한번 차 한잔 마시자 그러면서 빈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 그렇게 행동을 옮기지 않아요. 그냥 언제 한번 합시다 이런 말만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 말만 던지면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람이 좀 식상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하는 사람 같고 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책임있게, 책임감 있게 잘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는데 긍정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어요? 만들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을 가까이 하면 몽골이 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긍정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부정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귀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귀인을 만나면 된다. 귀인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당신이 귀인이 되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귀인을 아무리 찾아내도 잘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이고 남을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면서 그런 또 남을 헐뜯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눈에는 너무 안이 꼬운 거죠. 너무 자기를 속이는 것 같고 솔직하지 못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속마음이 있는데 그 속마음을 끝으로 다 표현해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비록 속마음이 부정적이더라도 그게 끝으로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걸 표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이 장형이고 하니까 나는 활달하고 하니까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남한테 막 상처 주는 말이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툭툭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얼마나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하겠어요. 그죠? 상대방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엄을 길게 한다 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말을 엄을 길게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투를 해요. 직설적인 말을 잘 안 합니다. 나선다고 쓰지요. 그런 사람이 마음의 그릇이 크고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계속해서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나면 만날 때마다 계속 없는 사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계속 험담하고 욕한다면 100%입니다. 내가 빠지면 그 사람은 나를 100% 안주거리로 삼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보겠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왜 꿈을 이루지 못하는가? 앞서 우리가 꿈을 실행시키고, 그죠? 막 이야기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품고 있다. 신뢰가 없는 거죠. 동기가 없는 겁니다. 나는 쉽게 빨리 성공하기를 바란다. 욕심이 많다. 과욕이죠.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안 됐기 때문에 미래도 안 될 거다라는 거죠. 학습되어 있는 거죠.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죠. 그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뭐 앞으로 잘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갖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믿는데 안 도와줘서 꿈을 못 이루는 거죠. 이거 도와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도와줘서 못 이루는 거죠. 자, 꿈을 이루는 사람 특징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신뢰 지수가 높은 거예요. 신뢰 지수가 높다는 건 다른 말로 자기와의 약속 이행을 잘 실행에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기로 했으면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실패와 역경은 성공의 관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긍정입니까? 시련과 역경이 많으면 하나님이, 부처님이, 산신령님이 나를 더 큰 인물로 만들려고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안 그러면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안 생기니까요. 자, 세 번째, 시간 대비, 투자 대비 의미와 가치성 인연을 선택한다. 자, 의미와 가치.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실익이 아니더라도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보면 어떤 이익이 된다면 그 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세차를 해서 돈을 아낄 수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독서를 해서 세차를 돈을 맡기고 그 시간에 내가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해서 더 유식한 사람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너무 아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미와 가치성 있는 일을 찾기 힘들겠죠. 자,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 많은 추억과 어떤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또 부모님이 주신 그런 어떤 물건이 됐다면 그걸 팔면 얼마 안 되지만 그거를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팔면 또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의미와 가치가 그 돈의 가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행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외여행 가는 돈이 좀 꽤 많이 들죠.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 올 수 있다면 가족 간에, 그러면 여행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여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의미와 가치성이 있는 일을 찾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똑같이 누구나 커피숍을 하는데
내가 정말 만든 이 커피로 사람들에게 미각을 정말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다 보면 정말 질 좋은 어떤 원두를 써서 커피를 만들지 않겠어요? 근데 돈만 어떤 가치성을 두고 돈만 어떤 보려고 하다 보면 내가 뭐 질 좋은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많이 좀 팔아서 그냥 돈만 벌면 되지 뭔 질 좋은 건강이 좋은 커피를 만든다고 호들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다가 돈이 좀 안 벌려요. 돈이 좀 안 벌리면 후자의 어떤 마음을 가졌던 CEO는 금방 문을 닫아버려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전자의 마음을 가졌던 이 CEO는 어떻습니까? 실제 돈이 좀 안 되더라도 몇 사람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내가 만든 커피를 또 맛을 좋아하고 잊지 않고 찾아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은인이고 그 사람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다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다 바뀔 수 없더라도 몇몇 학생이 인생의 변화를 꾀해서 나중에 교수님 정말 그때 교수님 강의를 내가 교양 과목 듣고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암흑 세계로 그냥 수렁으로 빠질 뻔했는데 그때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제가 정말 긍정의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도전해서 내가 이만큼 뭔가를 이뤘습니다. 이만큼 내가 원하는 게 됐습니다. 이만큼 의미와 가치 있는 걸 찾았습니다. 라고 문자든 아니면 여러분이 나에게 뭡니까? 어떤 메일이나 아니면 연락을 해온다면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지죠? 그런 삶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연락처를 모른다고요? 제 연락처는요 그냥 다음에다가 네이버에다가 김상원 치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내 이름 나오면 블로그하고 다음 카페가 있어요. 그 연락처 다 있어요. 휴대폰 번호 얼마든지 문자 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카톡 보낼 수 있고 또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하고 친구 맺기도 할 수 있어요. 자 갑니다. 현실에 만족하기보다 자기 발전의 길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 현실에 만족하는 게 바로 돈이겠죠. 뭔가 하지만 성장. 지금 내가 크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면 또 다음에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통해 이타심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이룬 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뭔가 돈만 벌고 빨리 안 되면 그냥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은 꿈을 못 이룹니다. 맞죠? 그래서 돈을 향해 뭔가 뛰지 말고 정말 내가 만든 제품이, 만든 상품이, 또 만든 서비스가, 또 교육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꿈을 이루는 사람 특징,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자,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오늘은 무기력하다. 다시 한번 꿈을 꾸자. 우리에게 다시 새 날이 주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믿음이 약하면 결국은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힘이 약할 것이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바로 약속 이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행이 따르지 않는 신뢰는 없습니다. 자, 실패와 역경은 성공함을 연산. 앞서 우리가 했지만 에디슨도 링컨도 또 뭡니까? 누구죠? 커넬 샌더슨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주요. 다 수천 번의 그죠? 실패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관문은 실패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열릴 수 있는 열쇠다. 실패의 관문에 실패의 열쇠를 우리는 쥐어야 된다. 실패의 열쇠를 없이는 뭡니까? 성공의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
열쇠는 실패다. 아, 이거 참 좋은 말이네. 성공의 정상에 오르고 싶다면 실패의 열쇠를 쥐고 도전해야 된다. 아, 실패의 열쇠를 쥐고 실패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것도 괜찮은 명언이네. 시간 투자 대비 의미와 가치성 있는 일, 그죠? 시간 투자 대비 의미와 가치성을 주는 또래 마음 맞는 사람끼리 노래방 가서 노래를 신나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죠? 이보다 더 독서를 통해서 의미와 가치성이 있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걸,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큰 의미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쁜 책은 또 덜 의미를 주겠지만 현실의 만족보다 자기 발전의 기회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냐, 자기 개발을 하고 있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간 대학을 다니고 이런 사람들 참 존경합니다. 그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공부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그때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기회를 못 봤지만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내겠다는 그런 사람 참 존경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다시는 책을 안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졸업을 하든 안 하든 책은 꾸준히 읽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상위 2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2개 정도는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통해 이타심으로 행복을 추구하자.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 단계, 그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그죠? 사회적 욕구, 다른 말 소속의 욕구입니다. 종의 욕구, 자신의 욕구. 이 위에 뭐가 있겠죠? 자기 초월 욕구가 있다 그랬죠. 자기 초월 욕구가 결국은 사람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보다 내가 잘 살지만 내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을 잘 살게끔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하더라. 그런 삶이 정말 꿈을 3단계 자아 전체성을 이루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꿈 넘은 꿈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메슬로의 욕구 단계 6단계가 뭐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배웠잖아요. 메슬로의 욕구 단계 6단계 기본이에요. 메슬로의 욕구 단계는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그죠? 종교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위에 뭐예요? 자기 초월 욕구입니다. 자기 초월 욕구 좀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갑니다. 꿈과 목표를 실현시키는 방법. 자,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그래서 꿈 관련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고는 싶어 하는데 꿈을 못 이룬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꿈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아요. 꿈을 명확하게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 꿈을 측정 가능하게. 돈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10억, 50억, 100억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꿈이 또 하루 마감 일자가 있으면 좋겠죠.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마감 일자가 있으면 훨씬 더 꿈을 이룰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를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적어본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적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 꿈을 매일 말하고. 왜요? 그 꿈을 생각하고 말하고 적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은 그 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꿈이 잘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을 생각하고 말하고 적어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초에 세웠던 꿈이 12월까지 쭉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꿈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적어보면서 그 꿈이 하루 일과에 묻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루 스케줄의 실천사항 들어가야 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꿈을 세워놓고 실행하지 않으면서 꿈을 이룬다는 거 누가 이루어준다는 건가요? 네 번째입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중, 반복, 끊기. 여러분이 원하는 꿈이 금방금방 이루어졌다면 그 꿈은 다 뭡니까? 진입장벽이 낮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레드오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고 그런 인물이 되기가 쉽지 않은 전문가라면 여러분은 블루오션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블루오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나요? 바로 끈기가 있습니다. 끈기. 사람들이 끈기가 없어요. 이 끈기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껌 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끈기는 바로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아주 사소하지만 꾸준하게 실행에 옮기는 게 많아야 끈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반짝하다가 좀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부터 안 해버려요. 책도 꾸준히 읽고 책 쓰기도 꾸준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청소도 꾸준히 하고 인사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맞죠? 뭔가를 꾸준히 할 때 이런 습관, 집중, 반복, 끈기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그래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피드백, 내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런 어떤 상황에 한번 놓여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받고요. 자,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에 얘가 누구냐면 나폴레옹 힐이네요. 자, 이 사람은 카네기 밑에 있으면 직원은 아니고요. 카네기가 불러서 갔더니 내가 성공한 인물을 몇 명 소개시켜 줄 테니까 당신이 그 성공한 인물들이 왜 성공했는지 연구를 해보지 않겠는가? 라고 했을 때 보수는 따로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뢰를 했을 때 다 거절을 했대요. 근데 사실 나폴레옹 힐도 이런 거절을 하려고 마음먹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카네기가 앤드류 카네기가 소개해주는 그런 성공 인물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해서 성공학 책을 썼죠.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쓴 책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인가? 뭐 그런 책도 있고요. 하여튼 나폴레옹 힐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명확한 목표를 가슴에 담는 순간부터 의식, 무의식 양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저장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꿈을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적어본다. 이게 말은 쉽지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꾸준히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난 세계 최고의 대중연설가 될 것이다. 난 배럴볼 10을 기부하고 10,500 빌딩을 세우고 100권을 책서 10권을 베스트셀러에서 역사서 인물이 될 것이다. 나는 머리 샴푸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나오고 하지만 이걸 글로 또 좀 꿈기록장이 있거든요. 꿈기록장에 한 번씩 쓰고 그러고 나서 내 스케줄을 매일 쓰거든요. 스케줄을 매일 쓰니까 내가 원하는 꿈이 묻어나는지 안 묻어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에너지 버스라든지 이런 책을 존 고던이 쓰는 책이죠. 가슴으로 느끼라. 꿈이란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고 발로 뛰는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에너지 버스라는 책을 안 읽어봤으면 동기유발로 좋은 책입니다. 이게 그 버스 타면 버스 운전사 이름도 잊어먹었네요. 조나단인가? 하여튼 버스 운전사가 있어요. 그 버스 운전사가 뭡니까? 원래는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정비소에 들어가죠. 정비소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하죠. 좋은 것부터 이야기할까요? 나쁜 것부터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하죠. 좋은 건 뭡니까? 했더니 이 타이어 오늘 고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타이어가 문제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큰 사고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타이어가 또 옆에 마모가 되어서 큰 사고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나쁜 건 뭡니까? 했더니 당신은 지금 이 차 부품이 없어서 한 달 동안 이 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어느 쪽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조이라는 사람이
좀 일도 오래 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제 버스를 타게 되는데 그때 조나단을 만나든지 해가지고 버스 무슨 쪽인가 하여튼 만나가지고 인물은 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좀 일도 오래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가 스토리가 풀어지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긍정의 에너지가 생겨요. 알겠죠? 자, 갑니다. 목표를 하루 스케줄에 적는다. 여러분, 하루가 끝나고 나서 적으면 데일리 스케줄이에요. 하루 있었던 얘기를 적는 거니까 데일리 리포트가 되는데, 여러분이 그 플랜으로 쓰려면 하기 전날 써야 되겠죠. 하기 전날.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 하기 전에 먼저 적어도 되고 하고 난 걸 적어도 되고. 근데 꿈이 있고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하기 전에 먼저 적었어요. 스케줄 썼어요. 근데 나는 아직 꿈도 명확하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한 날을 다 적었어요. 1시간 간격으로 뭘 했는지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적어보면 내가 어떤 시간을 낭비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플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스케줄을 먼저 적어보고, 꿈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루 일과를 데일리 리포트를 쓰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집중, 반복, 끈기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뭡니까? 아무리 좋은 머리도 집중해서 반복해 하지 않으면, 끈기해서 하지 않으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집중, 반복, 끈기가 바로 전문가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누가 전문가가 됐다, 머리가 좋았다, 노력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집중, 반복, 끈기. 그다음 피드백이죠. 누구한테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는 거,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가 받을 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평가는 아무나 받지 마세요. 전문가한테 받으시고요. 맞죠? 자,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추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추고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위생 요인, 동기 요인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동기 이론에 보면 사람한테 뭡니까? 어떤 그 지위나 보상이나 고용 안정이나 직무 조건이나 회사 정책에 다 마음에 들어도 별로 행복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조건을 넘어서서 도전적인 일이거나 인정을 받거나 책임감이 있는 일이거나 책임을 질 일이 있거나 성장을 하면은 훨씬 더 그 회사에서 좀 더 동기를 갖고 행복을 느끼면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다는 거, 그죠?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 예를 들면 행복을 많이 못 느낀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있구나, 내가 좀 책임감이 막중한 걸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도전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럴 때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CEO가 됐는데 직원들한테 월급 많이 줬는데 왜 이제 동기가 안 생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에 보면 달라이 라마 탐욕의 가장 좋은 치료제는 만족입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탐욕의 가장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그죠? 결국 행복하지 못하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갖고 있는 싶은 거 모두 갖는 거, 이미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 힘으로 행복을 얻는 방법은 뭐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를 떠올려 후회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 불안해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제가요. 좀 말이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를 떠올려 후회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긍정과 행복은 같이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강의 집중해서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